댓글창을 보니까 두 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함동균 교수, 신인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팬들도 같이 오셨네요. 밖에서 박수 소리가 환호성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저희 오마이 TV에 자주 오셔가지고 예.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함 교수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마이뉴스 오마이 TV 늘 응원하고 있는 프로인데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저희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기획을 할 때는 검찰 개혁안이 어제 바로 또 협의안이 나와서 정리할 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우리가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죠. 한 말씀씩 또 들어볼게요. 변호사님, 어제 협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협의안이 좀 산고 끝에 네. 이제 뭐 진통 끝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좀 다행스럽게 네.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수기의 과정이 상당히 좀 어색하고 조금은 좀 네. 문제가 많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우 거칠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렵고 뭐 어려우니까 우리가 개혁이란 말을 붙이고 특히나 검찰 개혁 오래 끌어왔고 또 과거에 문재인 정부 지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완전히 거꾸로 방향으로 거꾸로 된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걸 더 바로잡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더 치밀하게 논리적이고 감정을 배제해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네. 뭐 임시 봉합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전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수기 과정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가 또 중요하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신 변호사님처럼 예.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음. 저는 이제 그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 그런 그 과정을 좀 보거든요. 음.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할 때 마지막 그 최종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면 선택에 의해 가지고 많은 것이 어떻게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그러나 마지막에 이루어진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했건 찬성했던 사람이건 간에 그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려면 앞에 있는 과정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과제잖아요. 예, 오래된 과제고 사실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사실 논의된 과제지만 그 정부를 운영했던 분들도 이 과제를 사실은 쟁취하지 못했죠. 성취하지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오래된 과제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토론, 네. 예, 그다음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특히 또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정부는 이재명 정부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오히려 완전히 그 지금 그 막 비토를 막 당하는 이래서 마치 그 어떤 여론의 저는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론의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정부 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는 하나의 어떤 그 초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하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거 자체가 검찰 개혁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책은 디자인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고 이렇게도 예. 디자인할 수 있고 저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것이거든요. 필요하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악마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서 여기서 만들었던 안 자체를 좀 마치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국민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게 유일한 안이거나 그러니까 모든 그 안이라고 하는 건 계속 고쳐 나가면 되는 그럼요. 것이거든요. 예, 그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네. 예, 그렇게 법안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조국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뭐 1, 2차 정부안을 만든 사람들은 대혼란을 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네. 된다. 이런 그렇게까지 이야기들도 말씀하셨나요? 아주 강하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안은
초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초안이 국회로 가면은 더 많은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서 더 많은 국민들의 이익이 모이고 그래서 살이 붙고 피가 돌아야 정말 그 생명력 있는 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네. 우리가 성서에서도 갈빗대를 취하면 그 갈빗대가 정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을 해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정부안이 더 완결성이 있고 더 체계적인데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면은 논의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정부안을 막 여당에서도 때리고 또 조국혁 신당도 막 비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약간의 좀 어그러지는 모양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생산적이고 유능하냐라는 네. 것을 좀 물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검찰 개혁을 할 때 저는 그분들의 의도를 제가 막 그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무능했던 거는 맞거든요. 그건 현실인데 지금도 그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었는가 이걸 국민들은 물어보셔야 된다. 그 지금 뉴 이재명 현상도 어떤 유능함과 생산성을 기치로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국회가 얼마만큼 응답하고 있냐. 그래서 저는 우리 오마이TV와 우리 한 박사님과 제가 네. 셋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뒤에 저 자막 보시면 모든 시민은 기자라고 돼 있잖아요. 네. 시민의 관점이고 또 우리 박사님도 시민의 관점 얘기하시고 저도 시민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늘 맞습니다.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대리인으로서 정말 시민이라고 하는 의뢰인의 이익을 정말 진정으로 잘 네. 대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그 윤석열이나 저 윤곽근 그 변호인 관계처럼 정말 의뢰인을 이용하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저는 좀 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자연스럽게 뭐 뉴 이재명 현상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안의 뭐 결부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뉴 이재명이라는 이 단어 이게 쓰인 거는 뭐 언론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좀 보고 네.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체가 좀 있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그 뉴 이재명 현상으로 좀 읽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이 뉴 이재명 현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이거 좀 궁금하네요. 네, 뭐 분석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예. 간단하게 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현상이죠. 이재명 현상. 이재명 현상인데 저는 그것이 단순히 대통령을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대통령도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그 국민의 에이전트잖아요. 아 국민 에이전트. 예,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말씀으로는 멋습니다. 예, 뭐 일꾼. 예, 일꾼이죠. 근데 머슴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을 낮춰보는 거니까 저는 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저는 에이전트다. 어떤 에이전트. 예, 5년 그래요. 동안 AI 예, 시대. 저분 예. CEO 같아요. 예, CEO. 역할을 맡으신 분이에요. 음. 예, 근데 그분이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또 예전과는 뭔가 다르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고 네. 그 정책의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계시니까 음. 이전에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정당을 내가 지지하느냐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기저 속에서 그냥 이미 선택을 해버리는 맞아요. 그런 예. 자동적 선택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결과도 보면서 내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너무 잘한다 이런 것 그걸 때문에 보고. 확산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이제 보고 음. 그래서 이제 뉴라고 하는 게 뉴.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확산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이 바닥에서는 뭔가 전적으로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지할 명분이 없었어. 그런데 이 저기 바깥에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어떤 그 네. 전체주의 세력이라든가 독재 권력이라든가 어떤 수구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이 당을 찍는다, 이 대통령을 찍는다 이런 어떤 좀 소극적 지지에서 저는 네. 그걸 골다공증 지지라고 하는데 아니가 비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골다공증 지지. 예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지지하겠다 이런 어떤 그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오히려 또 지지의 내용 자체 밀도가 공고해지는 현상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도 있는 거고 그 내부 안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더 단단한 어떤 지지의 현상. 네. 두 가지 측면 네. 볼 수가 있네요. 뉴 이재명. 근데 이런 지적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서 뭔가 실리를 챙겨야겠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뭔가 깃발을 들고 오는 그러니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
특히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불순하다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독재 정권 때 많이 그렇죠. 들었던 거고 제가 아까도 문재인 정부에 계셨던 분들 무능이라는 거는 지적했지만 네. 그분들의 의도까지는 제가 짐작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지지층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뭐 작전 세력들 들어왔다 뭐 다른 저희로 불순하게 들어왔으니까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논리인데 제가 이거는 단박에 반박이 가능한 게 아. 우리 오마이TV 동접자 지금 1,700분입니다. 네. 이거 17,000명 되면 오마이TV 직원들은 기분이 나쁠까요? 오마이TV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공이 하나 더 붙어서 성과가 나면 예. 아니, 성과급도 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잘 되니까 아니, 내부자들은 더 이 명성도 올라가고 훨씬 만족감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데 중도에서 75%가 들어오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는 게 그럼 거짓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은 드는 이게 것이고 방문할 수 있다. 네, 또 하나는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오면 예. 경쟁을 하면 돼요. 아 누가 더 그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지? 서로 뭐 릴레이도 하고 이어달리기도 하고 때론 경쟁도 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인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꿀단지가 좀 들어있어서 네. 그거 우리가 먹을까봐 혹시 저렇게 경계를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뉴라는 단어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DJ 대통령도 새정치 국민회의고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 뭐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와 좀 정치 좀 바꿔보자 박수 쳤고 제가 그래서 전 뉴라는 단어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네. 뉴 이재명 현상, 이재명 효과 전 이걸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로 예. 정치의 뉴 스탠다드 아니냐.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새로운 뉴 표준. 예. 예,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도 이분들이 이걸 거부한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사회의 변화와 진전을 거부하는 세력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뉴 이재명 현상은 뭐 박사님과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표현만 좀 다를 네, 뿐인데 네, 네. 전 이게 국민들의 중도가 견인하는 애국 선언 아닌가 싶어요. 중도가 견인하고 있는 중도가. 애국적 선언이다.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의 정치는요. 제가 과거와 미래를 좀 대비해서 표현을 하면 네. 말로 때우는 게 있었고요. 행동에서 바꾸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과 진영과 선악적 이분법에 매여가지고 소모만 되는 정치가 있었다면 실용과 국익과 통합으로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내서 효능감 기반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이 현상 이걸 저는 뉴 스탠다드로 부르고 싶고 효능감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 시대 말한 건요. 아까 네. 우리가 오마이TV와 저와 한 박사님의 공통점처럼 시민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게 국민주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일 표 필요할 때만 가서 인사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죽일 놈들입니다. 사죄합니다. 이러고서 표 받아가는 이런 구태 정치 말고 잘해서 또 시민들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대통령님께서 보여준 하나의 뉴 스탠다드인데 네. 이게 싫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마무리하면 국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정치로 이제는 탈바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국익을 국민으로 바꿔도 됩니다. 국민 중심 정치로 우리는 변화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이재명 대통령 계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이 말을 하면 네, 네. 또 조국 대표가 어떻게 비판할지 제가 상상이 돼요.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익 중심 정치 중심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이러면 또 신인규가 이재명 대통령을 파리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입니까? 나만 그 용어를 써야 되고 이 용어는 내가 독점해야 되고 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그거야말로 무슨 욕심 정치, 독점 정치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니 박정호 앵커님도 쓰지 마세요. 그 자꾸 쓰면은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네. 곤란하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제 오마이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 낸 거 다 아시잖아요. 베스트셀러. 그 책 제목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 너무 좋은 제목이에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처럼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게 지금 뉴 이재명 현상으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박사님 네. 보니까 아까 댓글로 오늘 함박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한 박사님 네. 생각하시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뉴 이재명 현상. 지금 뭐 너무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있는데 저도 뭐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표현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그 디자인 학교에 선생을 잠깐 했었는데 디자인에서 보면 UX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UX. 유저의 경험을 디자인한다. 아. 그래서 이제 UX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 가면은 명함 내밀 때 UX 디자이너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디자인을 해. 네. 내가 이런 취향을 반영하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모양. 네. 예. 근데 요즘에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이것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딱 사용자에 밀착한 디자인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라는 것도 UX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금 그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딱 꼬집어 가지고 뭔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내면에서 갖게 되는 이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것을 해준다. 아픈 것을 치료해준다.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준다. 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서는 이 정치라고 하는 걸 늘 우리 김어준 씨 같은 분은 아주 내놓고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점에서 늘 보는 거예요. 정치는 권력투쟁의 대상인 면도 있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서는 뭐 누가 그 권력을 잡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냐에 따라서 전통적인 여당도 되는 거고 전통적인 야당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효능감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네. 선악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대다가 점수를 주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야. 어떤 당은 절대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당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런 게 없어 현대 정치에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정치를 선악의 구도로 놓고서 보면서 서로 그냥 진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근데 효능을 보이라고 효능을.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UX 디자인인 거예요. 역대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이 예. 무슨 뭐 일생 동안 쓰는 이 생리대 문제를 다 건드리면서 야 이렇게 비싸가지고 이거 일생 동안 지금 진짜 뭐 그렇죠. 예, 무슨 잠비에 완전히 아니. 몸 졌는데 그런 거 건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고유가 이렇게 돼가지고 전쟁 탁 일어나면 외국에서 기름이 오기도 전에 여기서 먼저 올라가요 기름값이. 저기서는 그 거기 진짜 많이 예, 분노했던 부분이에요. 유가 떨어지는데 계속 여기는 네. 공행진이야. 떨어져도 천천히 내려가고. 예, 내려가죠. 그게 바로 사용자의 관점이거든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건 이 사용자는 국민이고 제가 아까 그 대통령조차도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그 말씀. 예, 그 정보 조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국민의 어떤 필요를 위해 가지고 도구로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한 도구가 후졌다. 네. 효능감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바꿔야죠. 여야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접근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당이 접근을 하던 어떤 저쪽 정당이 접근하든 간에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정당이 소유하거나 사유화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거야. 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은 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국민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지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자리 배분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시대 때 지금 뭐 문해력이 어디에 있는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속이면서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높이하고 국민하고 밀착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지지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좀 갭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뉘 이재명이라는 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지지라고 하는 걸 그 많은 어떤 퍼센테이지를 거기 보면 몇백만 몇천만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조작을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뭐 매크로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지율을 이렇게 계속 일정한 수준 간에 그러니까 UX 디자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지금 네.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와 되게 유사하게 하세요. 대통령께서. AI. 아니 AI가 뭡니까? 예. 집단 지성. 그리고 공개 투명 개방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게 그렇죠. 안 되면서 AI를 AI. 떠듬떠듬 얘기하면요. 그냥 AI 단어 또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AI라는 단어가 잘 팔리니까 쓰기는 쓰는데 네. AI적으로 정치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행동으로 아까 제가 보인다 그랬는데 네. 아니 대국민 보고를 대통령이 정보를 내가 독점해서 내가 뿌리지 그래야 권위가 쓰지 아. 그 정보를 왜 다 공개합니까? 그럼 언론도 뭐 해먹고 삽니까? 원래는 그걸 전달하는 게 언론도 업인데 예. 아니,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요 이제. 그러면은 맞아요. AI에 돌리면은 요약본 다 나오고 또 어떤 과제 해야 되는지 AI가 다 설명해주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기득권의 밥그릇이 다 깨지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전 이건 AI 정치다라고 제가 보는 것이고 네. 시대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데 기업은 사익을 통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조차도 예. 생산성이 없으면 기업 문 닫아요. 당연하죠. 아. 근데 기업은. 정부는요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정부도요 혁신이나 효율이 빠지면요 네. 이 정부의 실패가 오히려 시민들의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정부 혁신이 중요한데 정치인들이 이것도 보세요. 혁신이란 단어 얼마나 남발됐고 남용됐습니까? 지금도 혁신자 들어가는 정당이 2개나 있어요. 조국 하나- 혁신당과 아, 또 있네. 개혁신당. 아니 개혁신당인데 그러네요. 가운데만 뛰면 네. 혁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혁신당이 2개나 있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하면 아이고, 지금 3명이 네. 혁신이란 단어를 오염시킨 게 한두 이틀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안 되냐? 왜 정부 비효율과 이런 게 나타나느냐? 이번에도 지방선거 하는데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캠프에 가서 우글우글 있을까요? 왜 되는 집에 더 모일까요? 나중에 권한 그 다음에, 생기면 예. 뭐라도 나눠 갖자라고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송파구청장 경선 나갔을 때 우리 할머님이 제 손을 잡고 이러십니다. 아이고 네, 신후보님 네. 아유, 이러면서 이래요. 예. 빨간 철밥통이나 파란 철밥통이나 똑같다 그래 할머니가 저한테. 음. 아니 하나는 빨간색 철밥통이고 하나는 파란색 철밥통이래요. 네. 할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친목질인데 자기들끼리 진영놀이를 강화해서 자기들 잘못은 감춰주고 자기들은 더 해먹고 상대만 죽이면 자기들은 영구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권력을 가지고 남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마화 아닙니까? 그걸 뚫고 네. 대통령 자리까지 가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빚을 졌다면 유일하게 국민들, 시민들에게만 빚을 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생리대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 눈에 들어오고 그걸 강조해서 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이 A와 A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이 무서움을 몰라요 지금. 아, 그래서 전 때가 이게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전 이게요 해일이 아니라 이건 거의 쓰나미적인 아. 저는 효과가 지금 정치권에 불어닥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멋있게 문학적으로 좋습니다. 헤일 저 쓰나미랑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뉴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뉴 웨이브. 부럽네요. 예. 아 웨이브 하니까 또 다르네. 바로 좀 정정합니다. 거칠잖아 그게. 뉴 웨이브로 예. 가겠습니다. 쓰나미 별로다. 예, 예. 웨이브가 좋... 웨이브. 왜냐면 쓰나미 하면은 이제 다 죽으니까. 아, 예. 웨이브가 좋네요. 네. 확실히. 아, 뉴 예. 스탠다드 어떻습니까? 스탠다드. 뉴 스탠다드. 예. 뉴 웨이브가 더 좋네요. 네, 예. 그렇죠. 뉴 웨이브 예, 그래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발표했던 그게 네, 있었는데 토론회에서. 거기서도 뉴 이재명은 뉴 웨이브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다 같이 멋진 파도를 탈 것인가. 멋진 서퍼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근데 예, 멋지게 파도를 타가지고 서핑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보시죠. 파도를 거슬려고 하면은 좋은 파도를 만났는데도 거기서 빠져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뉴 이재명 현상 제가 분석하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토대가 그동안 좀 준비가 돼 있다? 뭐 세대적으로 아니면 시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게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것인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조그만 채널을 방구석에서 아, 운영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 한 시대, 그러니까 어떤 역사는 이제 연속의 지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단절의 지점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연속과 단절의 지점을 잘 이해하는 어떤 리더가 등장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상당히 얽혀 있는 거죠. 얽혀 있- 예,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리더가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또 그 리더는 단순히 이해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또 견인하기도 하거든요. 이 L.A.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가 사랑은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정치도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웨이브를 잘 만들 수 있는 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웨이브를 잘 만들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덕을 보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이 하나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아 이게 그 민주 진영은 이런 건가 보다. 대통령 리더십은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이런 고정관념. 예,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다른 어떤 하나의 중거점,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걸 네. 얘기하면 뉴 아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셨나요? 아하. 그런 하나의 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음, 이재명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나눠진다. 나눠지-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크랙이고 네. 그러면 무엇과 지금 나눠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를 잘 해석해보고 분석하는 게 이런 어떤 여론과 이제 언론 분석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고 네. 또 그것이 단순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고 약간 좀 심층적인
그 철학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문학 평론하다가 어떤 일종의 절박함, 특히 네. 계엄 이후의 절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대에 잠깐 나오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분석하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앞으로 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사건은 그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돼야만 그 이전과 이후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 전략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표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그거 발표했는데 네. 외연의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업그레이드가 예, 필요하다. 그래서 같은 수준과 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확장만 계속 하려고 하면 국민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치, 아까 말씀하신 같은 것처럼 아 이거 빨간 도시락인데 파란 도시락이 바뀌었네. 근데 열어봤더니 도시락 뚜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혹은 상한 음식이 들어있는 거야. 못 먹는 예, 거. 그래서 네. 도시락만 계속 바꿔치기 하면 그거 뭡니까? 괜히 상한 거 먹고서 그냥 배만 아프는데. 그래서 하여튼 신선한 도시락 또 맛있는 도시락으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면 맛있으니까 야 맛있다. 거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게. 네.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락 맛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핍박을 하는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다. 예, 이게 너무 좀 이상한 현상이죠. 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업그레이드 사실 민주당. 한 박사님의 지금 이 너무 좋은 그 강연 같은 네. 말씀 중에 전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좀 꽂혔어요. 절박함. 왜냐면 저도 지금 이 바깥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정치를 바꾸려고 제가 7년째 지금 노력을 네. 제야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제가 소신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절박함이 제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5천만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신 그 절박함이 저도 제 안에 그렇죠. 있어서 지금 네.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단절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좋은 게 네. 저는 조국 대표가 최근에 뉴 이재명의 뉴가 뭐 혐오의 언어, 뭐 갈라치는 언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발란스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뉴욕도 그때. 뉴욕 버거도 못 먹는 거예요. 저 이제. 뉴스쿨입니다. 뉴스 공장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뉴스도 어떻게 네.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아이고. 사실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갈라치기라고 예. 매도를 하는 순간 입틀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조국 대표한테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보수에서 왔는데 전 지금 무소속입니다. 보수에다가는요 제가 뉴로 쓴 게 아니고 뉴 보수한 게 아니고요 보수의 종말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 조국 대표 들으면 까무러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의 종말 이러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으로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아까 단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수 정치인들이 수많은 개혁안을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믿습니까? 그 제가 보수 재건은 아니다. 제가 오마이TV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보수는 재건이 아니라 창건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연을 가지고 아예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그 단절의 의미거든요. 네. 근데 종말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순화돼가지고 뉴 이재명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은 아유 국민의힘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건 멘탈이 좀 너무 약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현상 아닙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만든 현상이면요 그 개인이 어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면 그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영속적으로 간다고 봐요. 그럼 제가 예를 들게요. 네. 벌써부터 이런 뉴 이재명 현상의 흐름이 5번째인데 첫 번째가 87년도에 있었습니다. 넥타이 부대들. 그때 이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막 이제 넥타이 부대가 몰려 나와서 우리 헌법을 얻어낸 거죠. 지금 6공화국을 연 그 헌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네. 또 하나는 2001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노풍 현상이 있어요. 지지율 3% 그리고 영남 출신의 그 후보를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시민들의 힘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2011년도에 안철수 현상 막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하고 이러면서 안철수 효과가 뜨면서 그것도 안철수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끌어온 거고 그러다가 또 2021년도에 누구냐 이준석 현상으로 그게 또 나오면서 이준석이 지금 못 받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 하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은 그때도 아 그럼 이준석이가 한번 좀 바꿔봐라라고 그 그릇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다가 원래는 10년 주기설이니까 2030년 정도에 와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중간에 임기도 못 채우고 퇴장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우리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이를 14일 만에 탄핵을 시키고 네.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어쨌든 파면에 이르고 새 정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응축된 에너지가 지금 뉴 이재명 현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득권 정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분열과 배제, 갈라치기, 작전 세력
이게 말이 되는 해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도 인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결정하냐고요. 이게 지금 국민들이 속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기에 대해서 제가 좀 예. 추가 말씀드리면 예. 그 저는 뭐 보수의 종말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인지 아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보수가 나빠요? 음. 보수는 국민이 아니에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은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 정치의 도덕화, 정치의 종교화 같은 거죠. 신념이 아주 높은 차원에까지 해가지고 가게 되면 네. 따져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 보수 이제 그 종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어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으로 이런 보수와 진보라는 말 자체를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의 방식은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진화. 예, 인간 사유의 진화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정치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보수라고 하는 게 보세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 진영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어요. 예. 근데 앞에 보수라는 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밀도나 강도나 어떤 방향이나 또 범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거를 할 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눠진대. 그러면서 50대 50, 49대 50이래 가지고 네. 여기에서 1%가 이쪽으로 1%만 가도 음흠. 지는 선거가 돼 버리거든. 그렇죠. 우리 국가가 소선거구. 예, 통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뭐 보수는 이쪽을 보고 진보를 보고 쟤네들은 악마다. 오랫동안 이제 그걸 했던 거야. 자기들이 수권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진보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저 보수가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수가 악마가 아니고 보수를 참칭하는 보수 세력이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사익화하는 사람들이 세력. 있어. 예. 아니 뭐 대구 경북에 살고 이용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들 다 악마입니까? 음. 국민의 반인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국가라고 하는 게 네. 대통령이 되고 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진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수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민주를 대표하는 진보를 대표하는 그런 진영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보수 진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점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네. 진보적인 보수 진영 보수 세력을 참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하. 여기에 대한 구분도 상당히 필요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네.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그 대통령. 단어를 썼을 때 네. 진영 내부에서 오히려 비판을 이재명 대통령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현상을 저는 박사님 말씀하신 걸로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보수의 종말 이건 이제 문학적 표현이고 예. 부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고 그녀에 있거든요. 의한 이제 예. 그녀를 위한 그래서 제가 예. 명예훼 손 들어올까봐 이렇게 한 거고 아니 저는 보수 세력의 행태를 제가 5가지 꼽았는 게 검찰 정치 그리고 MB 정치 그리고 기회주의 정치 그리고 매국 보수 매국 정치 셀럽 정치 이렇게 5가지로 제가 그 형상화해서 이 책에는 담아놨는데 네. 결국에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 얘기 나오는데 왜 검찰 전체를 갖다가 집단을 매도를 하냐고요.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집단이나 문제없는 집단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느 집단에서 누가 예를 들어 뭐 성추행 범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집단을 그냥 다 성범죄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문을 닫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면 군대도 없애야 돼요.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있으면 군인 자체를 없애야 된다. 아니 근데 진짜 해경을 그렇게, 없앴잖아요. 그런 박근혜 문제라면, 정부 때 네. 해경을 없앴잖아요. 네. 근데 없앴다가 다시 또 부활시켜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처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선악적 이분법으로 어느 집단을 매도하는 정치는 이거 진영 논리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제 끝을 내야 된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가지고는요 한 발도 앞으로 저는 나아갈 수 없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마치 정치의 주업처럼 돼버린 거기 때문에 전 그건 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뉴 이재명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또 올드 이재명이 있어서 네. 뉴와 올드를 갈라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갈라치게 하지 말라. 이런 지적과 비판도 있고 그리고 뉴 이재명 현상 우리는 뉴 이재명들을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 이재명 당연히 외연 확장되니까 좋은데 왜 올드 이재명을 나눠서 공격하냐? 이미 이제 이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 있는 사람들 왜 공격하려는 것이냐라는 지적과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다. 예. 그냥 이재명 지지자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거 하는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아니라 이재명으로 표명되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있는 높은 형태 지지라고 하는 지지율, 거는 예, 높죠.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뉴나 올드를 이 내부에선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이것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 이 바깥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거를 뉴냐 올드냐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국민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국민파가 아닌 자신의 국민파가 어떤 그 패거리파가 있는 거예요. 그 패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오히려 가르고 있죠, 사실은. 네, 맞아. 역으로. 역으로. 예, 오히려. 그냥 진영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지지의 확장이 있는 거고 응원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락 맛있는 도시락 생겼네. 우리도 먹어보자. 아니 그 먹어보자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해? 그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물건 사주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막 재료 빼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를 핍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 사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현상이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마이TV가 구독 지금 동접자 3,000명인데 네. 3만 명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3만 명 되는데 야 2만 7천 명 그거 다 나가라고 갈라친다고. 이거는 오늘 신인규 함동규 나왔다. 네. 그거지 그냥 그거 자체로.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드와 뉴를 왜 갈라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현실입니다. 저는 그분들 호주머니 뒤져봐야 된다고 봐요. 철밥통 많이 나올 거예요. 철밥통 그릇들이. 철밥통이. 그러니까 자기 철밥통 지키려고 마치 새로운 그런 구매자들, 소비자들에 대해 가지고 핍박을 하는 기업은요. 네. 그 기업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법은 너무 잘못된 거고 하나만 정정하면 네.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좋아하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냐의 차이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올드 이재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원조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고 저처럼 뉴로 이재명 현상으로 이제 표현되는 사람들은 원조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이재명 아니 대통령 당연하죠. 원조. 성남시장 때부터 어.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로 만들어 오신 분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분들한테 고맙지 어떻게 그분들을 왜 가릅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 니들 가르고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말하는 사람들. 네. 전 그 사람도 호주머니 뒤져봐야 된다고 봐요. 철밥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각이 이런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그 뉴 이재명이라는 이런 어떤 현상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지지자들은 원래부터 이재명 이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주목했던 분들이 네. 맛집 먼저 알려주는 가이드라고 보거든요. 그 블로거 파워 블로거. 아이고 맛집 알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좋다. 진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옆집 가게 아닌가 전 싶어요. 옆집 네. 가게에서 약간의 요 지금 아니, 그 맛있는 거 파워블로거 자기만 먹자는 건가? 저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 가게가 안 돼가지고 도시락이 비어 있어요. 예, 질투를 하는 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갈라치기다, 뭐 편을 가른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두 분께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앵커님 그 단어 예. 쓰는 분들은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그럼요. 게 특히나 민주당 민주진영의 깃발 들고서 그런 용어 하시면요.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되고요. 그런 단어 쓰는 사람들부터 저는 반정치주의자로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퇴출시키는 게 정치개혁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든 사안을 이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내란을 옹호하는 거는 내란 선전선동이니까 처벌을 해야 돼요. 그거 공론장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전제 위에서는요. 그렇죠. 아니 정책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양한 얘기를 하고 진짜 우리 한 박사님께서 늘 그 좋은 책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다 말하게 하라 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런 것처럼 모두가 얘기를 하고 그게 민주주의고 다수와 소수가 교체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요. 헌법 교과서에 그게 민주주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수의 목소리를 핍박하고 다른 의견을 봉쇄하고 아니 그럼 장동혁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갈라치기란 용어까지 똑같이 쓰고 행태도 똑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정말 한국 정치가 국민들의 수준은 너무 높아졌고 이 정치권이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도태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확장은 곧 국가의 통합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봐야 돼요. 이게 통합되는 현상이에요. 그동안 민주화 세력과 그 다음에 뭐 산업화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둘 사이의 그 갈등과 분열이 계속 됐는데, 거기 산업화 보통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은 보통 뭐 박정희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분들이 가지고 했었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네. 그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선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 준 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반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치 자기들은 정당을 보지만 국민의 정서가 그게 반이기 때문에 투표가 반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 우리 좀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저거 맛있는 밥이 나왔네. 거기 와가지고 맛있는 밥 좀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입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없었던 일종의 그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과 정당의 통합.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뭐 야비죠, 야비. 3당 합당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이나 이런 식의 정치인들끼리의 어떤 그걸 하면은 그게 합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밑에 정치공학적. 화학적 결합은 하나도 일어나지가 예. 않는데. 아하.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밑에서 이런 흐름이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끝내주고 재밌는 현상입니까 이게. 박수 칠 현상이지. 아니 그래서 예. 저는 갈라치기를 제가 하나만 요 예시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정치인하고 가짜 정치인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 지혜. 아,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와서 송사를 붙습니다. 예.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아이를요, 살아있는 애를요 반으로 가르자 그래요. 근데 진짜 엄마는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겁하면서 이 애를 가르느니 살려두고 저 가짜 엄마 주라 그래요. 아이. 그래서 아이를 살리는 게 진짜 엄마니까 솔로몬 재판장이 솔로몬의 지혜. 야 이거 반 가르자는 사람 갈라치기. 너는 가짜 엄마야. 구속시켰겠죠. 구속시키고 징역 한 무기징역 때려야죠. 성경에 나와 있군요. 아 진짜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예.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애기 때문에 저 애를 반으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저는 그게 모두의 대통령의 심정이라고 보고 진짜 정치인은요 나라를 생각하면요 가르자는 말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는 하나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갈라치기? 작전 세력? 어떻게 이런 단어를 입 밖에 낼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그걸 입 밖에 내옵니까? 당당하게. 저는요 네. 이거 페이스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갈라치기라는 단어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반정치입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 철밥통이고요. 그 안에 도시락 그 썩었거나 도시락이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정치를 예. 넘어서 저거는 안정치. 반문명적인 거예요. 반문화적인 거. 왜냐하면 가짜 엄마랑 똑같아요. 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 생각의 여러 갈래들과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단 하나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뭐하고 공부를 합니까?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지시를 따르면 되지. 근데 갈라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유는 갈라져야 돼. 여러 스펙트럼을 보고 그래서 제가 좀 어떤 설계한 저 정부 사이트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 사이트 이제 문체부에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사이트 이름이 인문 360도예요. 예, 그 미국의 그 인문재단에는 이제 그 NEH라고 해가지고 네. 그 국립인문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국립인문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재단을 왜 만들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그런 인문재단을 왜 지원하느냐, 민주주의는 시민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시민의 지혜라고 하는 게 인문적 사고야. 근데 인문적 사고라고 하는 게 그냥 인문학 무슨 지식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식의 다양한 사고, 깊이 있는 사고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거든. 목표가 분명해. 우리나라 대학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사회 기업 획일화돼 생각도 있죠. 없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지식이나 무슨 교양하는 것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평생 했고 공부한 사람인데 네. 그런 시민의 지혜로서 인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평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고 이 기술에 이런 시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민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문체부 국장님이 뭐 좀 괴상한 이름을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여기 다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다 줬던 게 인문 360도로 합시다. 300. 그래서 360도의 일종의 사고의 갈라짐을 통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면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봤었는데 안 되면 이렇게 수정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완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정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갈라치기라는 말 한다는 건 단순히 그게 그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반문명적이고 반사유적이고 반인문적인 거라고 그게. 아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한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살짝 예. 이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인문에서도 지금 360도를 말하잖아요. 예. 기술에서도 아까 AI 말씀드린 것도 360도를 말하거든요. 네. 모든 게 들어와서 집단지성에서 가장 좋은 걸 뽑아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문과 기술이 또 이렇게 360도로 좀 만나는 네. 그것도 굉장한 좀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AI.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 오마이뉴스도 창간 기념으로 해서 AI 포럼을 예. 이제 글로벌 오마이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AI 시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이 시대에 또 정치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뉴 웨이브 이재명 현상, 네. 뉴 이재명 현상. 시대가 바뀌고 있는 이게 거예요. 진짜 맞물려 있네요. 어떻게 매우 시대 정신. 네. 있죠. 시대 정신으로. 제가 뭐 이렇게 짧긴 하지만 좀 독특한 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제가 그냥 이력은 문학평론가라고 돼 있지만 전 단순히 문학평론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래 학교를 좀 설계하는 일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글로벌 전자회사에 그 아주 그 고급한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에 튜터하고 프로듀서도 했던 사람이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디자인적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서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가 네. 이제 기획을 할 때 360도의 360. 사고의 갈라지기를 해야만 이렇게 봤던 것을 저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 네. 사용자라고 하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각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뉴 이재명이랑 이제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은 나가가지고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캠페인으로서 뉴 웨이브가 돼야 되는데 뉴 웨이브. 예, 이게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함의가 뭐냐, 뭐와 단절되느냐 약간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말이면서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지 못했고 퇴보시킨 그런 말이 이 갈라치기라는 말이에요. 아. 사고를 갈라지게 하지 못하고 사유를 스펙트럼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딱 그렇죠. 예, 이거 그럼- 아니면은 예, 아니야. 이거 아니면 전부 다 악마하고 네. 반대의 어떤 그 토론 같은 것들도 그걸 막고 디자인을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꾸는 어떤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놨던 초안 같은 거 이런 게 네.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역정을 내면서 저렇게 죽어라고 덤비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쓸막을 하니까. 그럼요. 이거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디자이너라든가 이렇게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보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쌍팔년도의 정치를 보나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사실은. 아니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만 살을 보태자면 네.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는 왜 회기라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하나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야 통제가 쉬워져요. 과거 독재 정권이 썼던 겁니다. 아니 하나만 가르쳐 줘야지 일사불란하게 호루라기 픽 불면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재를 연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만적 국민 통치술인데 그걸 지금 민주주의 시대 2026년도에 호루라기를 픽 불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전 저항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 디자인적 관점이 저 안에도 있었던 걸 지금 알았네요. 제가 아니 우리 박정호 앵커님 잘 아시지만 제가 3년 전에 창당을 처음 시도했을 때 민심동행 그때 이름이 민심동행인데 제가 전면에 내걸었던 게 기회다원주의 모델이에요. 기회를 다원하게 많이 주는 나라를 만들자. 기회다원주의 모델이고 네. 그때도 정당의 구조를 우리가 CRM 기법을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맞춤형으로 당원 하나하나에게 다가가자. 그래서 그때도 당원이라고 안 부르고 네. 이름을 당주라고 불렀어요. 당의 주인. 그런 시도까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3년이 지났으면 시대가 앞으로 갔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야 너 입 다물어. 너 갈라치는 거야. 너 작전 들어왔지. 저는 정말 좀 그런 상황이 너무 좀 개탄스럽고 야 어떻게 시대는 발전됐고 AI는 지금 뭐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또 칩도 사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 왜 더 사상이나 이런 건 더 거꾸로 가느냐. 정말 이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뭐 성경이나 아니면 법전에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그게 진리고 그걸 믿고 그것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의 생각인가는 그런 예, 지적도 할 그런 수 거를 있을 것 이제 같고. 예전에 그 이제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가 선민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많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가 따라야 될 매뉴얼이 있고 히브리 말 쓰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냥 거기에서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어거든요. 네. 그리스어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교를 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그걸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 의식에 대해서 비판했고 신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구약 신약이 뭐예요? 옛날의 계약이고 하나는 새로운 계약이거든. 그렇네요. 새로운 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메뉴를 쭉 따르는 예수가 그 랍비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랍비가 네. 예수에 대해서 뭔가 시험을 하니까 야 여기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지나가는 랍비가 저 유대교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자면 그러면서 굳이 않아. 먼저 그 사람 그냥 두고서 교회 가는 게 먼저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나갔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방인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사람 돕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서 야 신이 보기에 누가 진짜 신의 편이라고 생각하겠냐? 그럼 지금 족보 정치, 계보 정치 이렇게 선악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뭘 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보고서 행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계약이야. 예수는 옛날에 네가 피가 어디에서 왔느냐, 뭐 무슨 계율을 따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게 행동하고 지금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보편성으로 껴안는 거거든. 그렇네요. 화해하는 예. 거, 용서하는 거. 네. 참 근데 그 예수를 죽인 게 또 유대인들이에요. 아, 그렇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에 의해 저기 뭐 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죠. 예, 그 로마의 그저 뭐야 총독이 빌라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 유대인들이 죽인.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막 죽이라는 거야 이게. 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뭐 비슷한 영화가 뭐 1000만이 넘고 그런 관객을 뭐 동원한 영화 네. 있다면서요. 뭐 왕을 섬기는 남자인가 뭐 그런 영화가. 네. 예. 왕가 저 봤습니다. 그거. 왕산암. 왕산암 네. 봤습니다. 네. 네. 망사남 이 영화도 지금 아주 뜨고 멋진 있긴 영화. 하던데 자 저희가 지금 오늘 뜨겁게 두 분과 함께 이재명 현상 분석을 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슈퍼챗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소개를 못 드려서 어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현주님이 한 박사님 신인균이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투빈님 이재명 대표 두 분 패널 축하 고정 얘기도 하시고 MJ 부사님은 이 무슨 아침부터 대형 지식 콘서트입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 정반사 화이팅 또 함 교수님 화이팅 그다음에 그레이스 J 3710님 봄 햇살 같은 함동균 항상 응원합니다. 조국 대표님은 이재명 주제로 함동균 신인규님과 공개 토론하시길 제안합니다. 그다음 SK리님 주식 쭉쭉 올라가네요. 오마이 정말 고마워요. 멤버십 저렴 버전 있으면 좋겠네요. 또 솔솔 문울프님 뉴 스탠다드 동의합니다. 이재명의 새로운 지지자들은 대통령 곁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비판하는 목소리에 또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뉴 CF님 신인규 함동균 박사님만의 솔직하고 인문학적 해석이 필요한 시대에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모야님 신인규 대표님 함동규 평론가님 열정 가득한 평론 고맙습니다. 또 팩트플레스님 구태정치에 맞서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함동균 박사님 신인규 변사님 두 분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하셨고 현오님도 슈퍼챗 영카네스님은 한방님 고정 출연 요청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 오징 어당님인가요? 예. 땅콩님이. 오징어 땅콩님 예. 땅님.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한 박사님 신변님 두 분 덕에 삽니다. 내용이 너무 좋네요. 영어로 써 있어 영어로. 하루님, 함동인 박사님과 신인규 대표님 격조 높은 토론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또 노네인님은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 함 교수님, 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주셨고요. 재현님, 인규짱 나 또 왔어. 한방님 오늘 좀 멋있으시네요.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YH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솔솔님, 문울프님이 신인규님 말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한 분을 보고 새롭게 모이는 지지자들에게 뉴, 또 올드 이렇게 만들어 가르는 게 민주당 자체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채널 가서 뉴 이재명이라고 말하면 나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뉴라고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토로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입틀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디 가서 뭐 뉴 이재명 이 말만 꺼내면 뉴자만 꺼내도 전쟁이 비판을 나고. 받고 이런 것 이런 현상들이 참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근데 뭐 가슴 아프실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렇게 손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은 음. 고기만 그런 거예요. 바깥은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어 사실은. 예, 근데 그분들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거기만. 그냥 알고리즘 사고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대통령 지지로 나타나는 그거잖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맞아요. 그 몇 개의 구독자 집단을 믿고서 거기 있는 얘기만 들으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변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그걸 사자성어로 각주 구검이라고 하죠. 배는 이미 움직였는데 배가 움직였는지를 몰라. 지금 시대가 풍경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 그냥 거기서 저 삽질을 하다가 보면은 다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특정 유튜브를 민심으로 윤석열이 그럼요. 모독을 네. 한 거고 네. 지금도 정치인들이 뭐 어느 특정 게시판만을 뭐 민심이다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네. 그럼 굉장히 고립화되는 정치, 고립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바깥 세상과 예. 어떻게 분리가 돼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전체 민심을 봐죠. 그러니까 모두의 전체 대통령, 그럼요. 모두의 정치를 누가 할 그럼요. 것이냐. 이게 네. 뉴 이재명의 시대 정신이라고. 아니 뭐 저희가 무슨 정당에 뭐 가입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파에 가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시민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나도 그 일부니까 그걸 나도 느끼니까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의 근데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훈련 같은 걸 돼 있는 사람이니까 저 표면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말고 저 안에 그 큰
바깥에 있는 웨이브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맥락을 해류가 흐르고 있는지에 컨텍스트. 대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제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진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게 텍스트만 보면은 사람이 속을 수가 있어요. 표면의 텍스트. 컨텍스트까지 밝혀줘야 이게 종합적 사고가 되는 거를 이제 우리 한 박사님이 또 하고 계신 그렇죠. 일이니까. 컨텍스트 없이 저를 요즘 악마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우리 조국 대표까지 페이스북에 저를 예, 그러니까 이 팩트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네. 댓글을 올렸던데. 올리셨어요, 그거를? 그 지난번에. 그건 좀 네, 이따가 마지막에 드릴까요? 예. 그거 한번 지금 말씀을 그 얘기가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게 팩트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아까 그 신인규 박사님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텍스트는 이제 거기에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랄과 에틱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모랄은 우리말로 바꾸면 이제 도덕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에틱은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항상 우리가 어떤 사태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전문제 해석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샷만 포커스를 보여주는 거야. 네. 영상이 2시간인데 5초만 보여주면서 네. 거기서 딱 여기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어. 음. 자, 안중근이 거기 돼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단 말이에요. 음. 딱 그 장면 보면서 살인자다.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이런 형태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액션을 취한 사람인데 그 장면만 딱 놓고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서 살인자가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큰 어떤 실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이 속임수를 취하죠. 그것만 딱 떼서.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대형 스피커들도 그렇고 이 정치인들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을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하고 속인 거예요. 말하자면 전체 의견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딱 전체 사수로 봤더니만 네. 이건 교회당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주변에 바깥은 전부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맥락을 소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자신들의 의도를 이렇게 해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거는 예. 이거 먼저 일단 이 화면은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이 게시판에다가 조국 대표 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합시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분 대화 좀 하자고 대화 좀. 대화. 이 화면이 뭐냐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음. 우리가 해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기자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똑같은 입장이야 저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취재를 하고 뭔가 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해석이라고 하는 건 사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사후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A 하나 가지고만 해석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왜냐하면 맥락과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모랄이 아니라 이 에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BCD 사건 같은 것들이 점점 지금 드러나고 윤석열 계엄도 끝나고 지금 쭉 일어난 어떤 일련의 어떤 맥락.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끝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떤 그런 맥락을 봤더니 네. 옛날에 아주 그 우연적인 것으로 봤던 것들이 조각조각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은 이번에 대통령 조기 대선 대통령이 아니라 예전에 윤석열과 붙었을 때 처음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0.7% 73. 예, 7%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1%만 일로 갔어도 여기까지 당선이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몇 년 전에 더 빨리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봤더니 같은 당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부상하는 과정 안에서 예. 이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기 당의 어떤 그 후보로 뽑히고 자기 당의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의 이걸 정말 지원하고 서포트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드는 일이 정말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조각이 나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재구성되는 것이거든요. 의미는 계속 변해요. 저는 전문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저는 그 몇천 년,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텍스트 그리스 비극 같은 걸 가지고도 계속 그것을 해석해 오거든요. 그런 텍스트는 유럽의 대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해석해온 텍스트이기도 해요. 해석은 계속 바뀌는 거야. 어떤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지고 계속 새로운 게 보이니까. 네. 근데 지금 관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게시판에서 저 게시판에 한번 뉴스쿨 게시판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30분 전에 올렸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맥락 안에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에 어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거든요. 민주당 대표 시절인데 나 문재인 그 정부에 검찰에서 난
엄청나게 많은 그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소가 된 것이 너무 혁명당해 가지고 4건의 기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냥 나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음.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난 이렇게 기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 4가지 얘기를 그분이 본인이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너무 많아요. 팩트죠, 팩트.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형태 기소를 당한 것이 이게 도대체 자기 자당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형태의 무고에 가까운 형태의 기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그 검찰을 건드릴 수 있고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방치한 게 아니냐. 이게 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 홍사원 쇼 예. 이게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죠. 거기에서 저를 딱 특정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서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제가 예, 보였습니다, 아까. 그 수사를 승인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표시하면서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논쟁의 영역이에요. 이 논쟁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같은 거예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했지? 요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니는 말하면 안 돼. 그게 이제 한동훈이 예, 이런 얘기를 옛날에 독재 세력이 하면서 사람을 고소했던 일을 지금 조국 대표 세상에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공당의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의 사진을 올려놓고서 그래서 국민과 싸우는 정치. 이게 도대체 저는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는 됐죠. 이거는 저는 제가 이거 뭐 초상권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저도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를 완전히 사법화하는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시민을 저보고 표적을 찍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얼굴을 얘기하고서 저 사람 죽일 놈이다. 그리고 이 홍사훈 쇼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얘기를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아니 메신저를 타겟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더 이상 저열한 말을 못하게. 예, 그리고 이 조국 대표가 이게 지금 공당의 대표가 맞아요? 세상에 이렇게 사진을 사람 페이스북에 해놓고 그 사람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홍사훈 씨는 저한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손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 손을 봐야 된다. 아니 무슨 이게 조폭이에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최강욱 씨는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무슨 독립운동가를 뭐 훼손하는 이런 사람이고 뉴라이트 세력이고 제가 말이죠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혼쭐이 난 그 창비 백낙천 선생님 있죠. 네. 제가 그 창비 그룹의 일원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평론집을 2권이나 냈고 저를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에 대한 엄청난 스토리들이 저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유튜브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저기다가 뭐라고 조국 대표가 쓰셨냐면 여기 이제 거기에서는 이 홍사훈 씨는 저를 손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최강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를 이제 뉴라이트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런 건 독립운동을 뭐 훼손하고 세상에 해보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계에서 이 정치 철학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 사유가 사상가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무지성의 이 정치인들이 책 한 권 안 읽어보고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형태의 비평과 해석과 저는 그리고 그것이 철학의 임무이기도 하거든요. 철학은 사실을 가지고 기자처럼 얘기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구조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이 철학이고 학문의 역사이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아니 손을 본다는 말을 어떻게 기자가 거기에서 뉴스공장에서 난 걸어서 이 사람들 사과하라고 거기다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장인수 씨가 그 확인되지 않은 그 음모론을 갖다가 유포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는 해놨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부만 스크래치가 난 이런 상황인데 네. 전 조국 대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치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하다. 왜냐면 아니 저도 조국 대표한테 수차례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니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지금도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왜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 특수부에다가 수사기소를 더 합쳐가지고 팀을 왜 보강시켰냐? 좀 해명을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올릴 때 그때 조국, 최강욱 요 라인에서 윤석열 총장 발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발탁한 것도 문제지만
윤석열 체제에서 특수부로 대검 지휘 라인을 8개 중에 7개를 깔아버려요.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권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난 상황에서도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고 손을 또 들어줘요. 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몇 달째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게 참 무책임하다고 보는 게 아니 그래서 문제 이런 제기는 자리에서 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많은 하고, 국민들이 여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토론을 안 가지고 해요. 있잖아요. 토론을 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런 게 문제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다 대고 이런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시민을 갖다 사진을 그러네. 거기다 올려놓고서 뭐 사람 시간이 죽이라고 필요하다. 딱 좌표를 찍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답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음. 조폭이나 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 굉장히 이건 심각- 누가 그리고 저런 식으로 저런 식의 글자 저런 사진을 다 올려. 승인으로 네, 뭐 제가 그렇게 해왔던 앞뒤 그동안의 맥락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왜 이런 그걸 하는지 딱 저것만 놓고서 뉴라이트 무슨 뭐 별 이상한 얘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이게 저 같은 사람을 사실 사회에서 공적 자산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음. 민주주의가 부패하지 않으려면은 저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은. 늘어나야죠. 그게 말이 안 칼법법 나오게. 같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지금은 열린 사회에서 이런 식의 저런 것들을 올리는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예전에 무슨 산업맹인 이런 거 해가지고 운동권 그런 것도 하시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무슨 그런 것도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과 똑같이 했던 저런 짓을 지금 공당의 대표가 한단 말이에요. 시민의 이름을 거기다 올려서 놓고 저는 저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만 있고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 뭐 정정도 안 하고 아니 이 토론 제기라고 요청을 하는 게 해도 완전히 토론도 사람을 안 하고. 지나가다가도 제가 테러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다 뭘 지금 얘기한다는 게 지금 저게. 그러니까 토론회 장에서 이 공론회 장에서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책임이죠, 거고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고 한 박사님의 말씀. 아니 그동안 있었던 문제가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사람. 네. 너무나 차가 엉망진창으로 막 도로를 질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스픽스 같은 데서 일어난 그런 일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분들. 뭐 점잖을 뿜면서 거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중단이 되지가 않는데 그게. 그래요. 참 이 문제 의식을 많은 분들이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유, 공감하시고. 저게 어떻게 진보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흠. 그동안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안에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강미정 씨 같은 그런 분들도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또 고소를 했대잖아요. 거기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그 진보 정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번에 진보당이에요? 김어준 씨도 책임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고소고발 걸면 내가 무고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굉장히 유사해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평생 겁니다. 음모론으로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반성도 사과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고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무고로 어떻게 한다, 뭘 한다. 윤석열이 아니 입당할 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이 안타깝네요. 뉴 이재명 현상 거기다가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이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못 나눠서 한번 두 분 시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네, 한번 저희가, 더 불러주세요. 예 모셔서 할 얘기들이 있어요. 또 업그레이드 예, 예. 민주당 뭐 이제 진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 얘기가, 이 얘기를 네, 사실 그 얘기가 오늘 중요한 얘기였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주시지 처음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알겠어요. 저희가 한번 시간 또 노력을 하시. 네. 제작진이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가셔야 되는데 못다한 말씀 많으시지만 그래도 짧게 한 말씀 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주의는 다 말하게 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저희 말하게. 스승님이 쓰신 책인데 조선시대 지성사를 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외국에서 온 거라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다 말하게 하라. 그리고 보편성을 향해서 특권이 아니라 네. 보편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 이런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도 민주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 권력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그 네. 자리를 딱 차지한 다음에 민주당은 더 이상 이게 지금 저항 권력이나 지금 뭐 특정 진영이 아니라 모두를 대변해야 되는 수권 정당이고 네. 주인의 정치를 해야 되는 정당이고 그죠? 모두의 정당이 돼야 되는데 민주 진영의 정당이나 보수 진영의 진보 정당이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민주당은 모두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파워풀하고 사이즈가 큰 거거든요. 저희가 신윤기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민주당이 민주 진영의 정당이다.
진보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국민의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두의 정당이 되기 위한 그런 멘탈을 갖추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조국 대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변호사님. 아니 마지막 저도 이제 말씀. 예를 예. 들면 이제 시민들 모든 시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같이 또 우리 한 박사님처럼 특정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건데 신인규의 입을 틀어막아도 또 다른 신인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도는 일찌감치 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우리가 상당한 그 갈등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합당 문제 그리고 뭐 검찰 개혁 문제에서도 혼란들을 많이 겪었는데 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틀막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저는 정말 반민주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대통령님 지지율은 고공행진으로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님 지지율과 왜 20% 이상의 차이가 계속 나는지를 저는 그 간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걸 메꿔야 모두의 정당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보수의 종말, 그 여러 가지 국민의힘 수구 퇴행적인 거를 종말시키려면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가지고 더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하시는 그런 통합과 실용과 국익의 정치를 이제는 민주당의 그릇에도 담아내야 된다. 이걸 안 담아내면요 정부와 청와대가 더 갈등 관리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네.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통령 입장을 따라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제 민주당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전략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